요즘 사회 초년생들이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어렵다고요? 예, 이 극심한 경기 침체 때문인데요. 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고교생들이나 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명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경력 우대를 내건 사업장들이 많은데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어선 데다가 불황에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자 지역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유 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은 12,036원까지 상승하고 주 40시간 근무 시 급여는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 구인도 초심자보다 경력직 쪽으로 옮겨가면서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의 구직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일이 서툰 초심자 여럿보다는 업무 처리가 능숙한 경력직 한 명을 뽑아서 인건비를 줄여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 기자, 일을 하거나 찾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 얘기 친절한 경제에서도 몇 번 짚어봤었죠. 네. 한국은행이 이 그냥 쉬는 청년들을 심층 분석했다고요.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올해 들어서 특히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연령인 25세에서 34세 사이, 여기서 유독 그냥 쉰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아프거나 구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학교 또는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뚜렷한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인 2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1년 만에 8만 6천 명이 늘어나면서 25.4%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35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쉰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정체돼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국은행 연구진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취업을 해본 적이 있는 청년들 중에서 그냥 쉬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첫 일자리를 찾다가 바로 쉬지는 않습니다. 일을 해봤는데 취업 경험이 있는데 쉬었음 쪽으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올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 쭉 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이런 이유가 있겠죠. 사실 올해 들어서 증가세가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일자리를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그만뒀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코로나 대유행 기간만큼 늘어나 있습니다. 임시직이었다가 계약이 끝났거나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거나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네, 주로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일자리를 그만둔 다음에 쉬고 있는가? 일단 서비스업 종사자들 중에서 급격히 늘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 분위기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기업 규모로는 중소, 중견 기업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35세 이상에서는 여전히 고용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청년층의 고용률은 올해 초부터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그때 자리가 나면 채우는 수시 채용, 바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데다가 경기까지 얼어붙다 보니까 더더욱 비용도 적잖게 드는 대규모 공채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커지고요. 신입들이 일을 찾기 쉽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경기 탓도 크지만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쉰다는 청년 중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마지막 일자리를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추세적인 증가가 보이는 것도 이들입니다. 근본에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청년층 일자리의 질이 여러모로 코로나 대유행 전보다 낮아졌다는 게 한국은행 연구진의 지금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인데요. 청년층의 교육 수준은 높다 보니까 이른바 미스매치, 고학력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고 공부한 걸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구조적인 불일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권 기자 말대로 이게 그냥 요즘 세대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쉬는 청년들이 일본에서 나타났던 모습처럼 아예 구직 의지를 잃은 사람들로 남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우려입니다.
한 번 쉬었음 상태에 놓이면 계속 일자리를 찾다가 취직하는 경우보다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기도 하고요. 1년 미만이라도 한 번 그냥 쉬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이상으로 길게 쉬는 사람들도 따라서 늘어나는 게 이미 과거에도 보였던 경향이란 겁니다. 일본을 보면 2000년대 초반에 특히 청년 니트족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때 청년이었던 세대에서 40대 니트족, 50대 니트족이 이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이제 향후에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청년층 고용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에서 이렇게 일자리 경험이 없고 교육 훈련도 받지 않는 이제 쉬어쓰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향후에도 이 해당 세대에게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사람이 워낙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의 고용률은 다시 올라갈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에서 그냥 쉰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대에서 앞으로도 일정 이상의 인구가 지금과 같은 문제를 안고 니트족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네, 권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 자동차 업체의 취업 설명입니다. 연구개발기획과 전동화 개발 등 특정 부문의 채용 방향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유럽기술연구소에 실제적으로 출장에 나가서 투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실사를 직무별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다 보니 취업 준비생의 질문도 구체적입니다. 기계나 공공적 지식으로 이해를 하고 PM 업무에 들어가야 돼요. 이 업체는 5년 전부터 직무별로 필요한 능력을 가진 인력을 수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특정 직무에 대한 경험과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가 채용에 더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현업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응도 더 빠르신 것 같고 업무 습득하시는 속도도 더 빠르신 것 같고 당장 필요한 부문에 전문성 가진 인력을 필요한 만큼만 뽑는 방식에 대학생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경험을 계속 쌓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직무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세부 직무도 안 뜰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올 하반기 대기업 70%는 수시 채용을 할 거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경력을 조금이라도 가진 또는 그 분야의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진 인재를 좀 뽑아서 좀 빨리 투입하고 싶은 그런 니즈도 있습니다. 경력직이나 중고 신입 채용을 늘리고 기업 문화 적합도, 이른바 컬처핏을 과거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올 하반기 채용 시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이 바로 현업에 투입할 인재를 원하는 만큼 외국어 같은 단순한 스펙보다 목표한 분야의 전문성을 쌓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